6개를 해가지고 이제 트레이닝에 대해서 좀 많은 것에 잡다하고 짤막짤막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액티베이션 펑션을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번 시간에도 잠깐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인풋이 들어오면 그 파라미터에 곱해가지고 이렇게 바이아스까지 곱하고 다 더하고, 이 과정이 이제 항층이었고, 그 직후에 바로 액티베이션 펑션을 넣어줘서 이제 비선형적인 구조를 만들어준다, 그렇게 하시는데, 이제 그 종류로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렇게 6가지를 소개해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시그모이드 펑션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생긴 거는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이게 이제 아주 옛날에 쓰던 방법인가 봐요. historically popular 해가지고 약간 초기에 쓰던 것 같은데, 이렇게 0에서 1까지 약간 누운 S자 모양으로 이렇게 분포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have nice interpretation as a saturating firing rate of a neuron,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서 그 액티베이션 펑션을 설명하면서 나중에 계속 자꾸 saturation, 막 saturating 이런 표현이 나오길래 찾아봤더니, 이제 이런 데서 기울기가 거의 0에 가까워지잖아요. 이러면 이제 백프로파게이션 과정에서 이제 기울기가 거의 0에 가까우니까 업데이트가 없어지는 것, 이거를 이제 saturation이라고 하던데, 이거는 이제 안 좋은 현상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거 용어는 나중에 종종 나오니까 먼저 알아두시라고 여기에 일단 끼워 넣었습니다. 네, 그 잠시 제가 추가 설명을 하자면요. 이 네. 딥러닝이란 게 기존에는 1990년대에도 약간 시도가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컴퓨테이셔널 파워가 부족해서 오히려 그냥 역행렬을 적은 데이터로 역행렬을 구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하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히스토리컬리 파퓰러라는 게 기존에는 이런 밑에 있는 탄H나 이런 걸 렐루나 이런 걸 사용하지 않고, 기존에는 저번에 보여드렸죠. 시그모이드 펑션을 미분하면은 1 마이너스 시그모이드 했다가 그냥 시그모이드를 곱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백프로파게이션이 훨씬 더 쉬워져서, 기존에는 컴퓨테이션이 중요하니까 미분을 굳이 할 필요 없으니까 히스토리컬리 파퓰러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얘가 이제 단점이 3가지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방금 말한 이 saturation 프로블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쪽에 기울기가 0에 가까우니까 만약 입력값이 여기나 여기에 들어서게 되면 이제 기울기가 거의 0이라 이제 업데이트가 거의 안 되는 거죠. 그걸 킬 프로블럼이라고 하던데, 이런 식으로 양쪽 극단에서 0, 그리고 이제 x가 0 근처일 때는 이제 유의미한 기울기가 존재하니까 업데이트가 잘 되는데, 이제 이 양쪽 극단에 가면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기울기가 0이 되니까 업데이트가 안 된다. 그래서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제로 센터드가 아니라는 건데, 그러니까 0.5 이쯤에서 이렇게 그 대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이건 또 왜 문제가 되냐 하니까, 예를 들면 그 인풋 값이 전부 양수가 되는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 기울기가 그 W의 그레디언트가 항상 양수 아니면 항상 음수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계산을 하면 그렇게 된다네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최적화된 이제 W를 그 옵티마이즈하는 이제 최적화된 경로가 이런 식으로 돼 있다면, 만약 이런 그 항상 인풋이 양수가 돼서 기울기가 양수나 음수만 나오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로 약간 비효율적으로 업데이트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제로 센터드가 안 되면 이런 비효율적인 문제가 생긴다고 하네요. 그리고 세 번째 문제로는 이제 함수 자체에 EX승이라는 익스포넨셜 함수가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계산하기 불편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탄젠트 HX가 있는데, 얘는 생긴 거는 이제 시그모이드랑 비슷한데 얘를 약간 아래로 평행 이동시켜 놓은 모양새죠. 그래서 제로 센터들을 맞춰 놓은 문제인데, 이제 여전히 이 세츄레이션 프로블럼은 발생하게 되지만 이제 제로 센터들은 맞춰준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잠시 위로 올라가 주시겠어요? 그 네.
요 아까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했는데 잠시 제가 아. 화면 공유를 제 쪽으로 이제 키겠습니다. 예. 네, 일단은 여기 이제 이 블로그에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만 보면 이해가 잘 안 갈 거예요. 근데 이게 요 그림하고 같이 봐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파란색을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 파란색을 따라가야 되는데 얘가 완전 양수, 완전 음수면은 이 파란색을 따라가지 않고 이렇게 지그재그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 이래서 문제다라고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네. 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방향이 그냥 완전 양수니까 이쪽 방향이거나 아니면 완전 음수니까 이쪽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죠? 음수면 음수, 양수면 양수 쪽으로 방향이 갈 수밖에 없는데 그게 이쪽으로 가려고 하면은 약간 음수 쪽으로 움직이고 약간 양수 쪽으로 움직이고 약간 음수 쪽으로 움직이고 약간 양수 쪽으로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러니까 비효율적이라서 우리는 제로 센터들을 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네. 네. 계속 켜가지고 화면 공유 켜서 진행해 주세요. 네. 그래서 일단 탄젠트 H 함수까지 있고 그 다음으로 나오는 액티베이션 펑션이 이제 릴루인데 얘가 가장 보편적이고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그 액티베이션 펑션 같습니다. 그래서 생긴 거는 이렇게 max 0, x 이꼬라지라서 이제 오른쪽 이제 인풋이 양수인 이제 경우에는 이제 항상 기울기가 0이 아닌 채로 이렇게 존재하니까 이제 세츄레이트 하지 않는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함수가 0이랑 x로 간단하다 보니까 계산하기도 용이하다. 그리고 converge much faster than sigmoid나 tangent H 함수구나.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사실 시그모이드 함수보다 더 이제 biologically plausible 하다는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 뇌의 뉴런의 이제 원리랑 비교적 더 비슷하다는 의미 같습니다. 그런데 얘도 이제 문제점이 있죠. 역시 여기 제로 센터드 하지 않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x가 그러니까 인풋이 음수인 구간에서는 여전히 이제 기울기가 0이니까 세츄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릴루를 사용할 때 이게 전체 데이터라고 치면 일부는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데 일부는 이제 그 인풋이 그 0보다 작은 부분에서 이제 기울기가 0으로 되니까 never update, add ReLU 이런 식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생긴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릴루를 좀 보완하고자 나온 게 리키 릴루라는 이제 또 새로운 액티베이션 펑션인데 얘는 이제 x가 양수인 부분은 똑같은데 음수인 부분에서 이렇게 약간 기울기를 줘서 이제 does not saturate 여기 항상 기울기가 존재하니까 그 다음에 여전히 그 계산하기는 쉽고 converge 하는 특성도 똑같고 이제 saturate만 가능하도록 이렇게 바꾼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근데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할 수 있어요. 잠시 올라가 보시겠어요? 렐루와 리키렐루의 동일한 질문인데요. 만약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이제 이놈을 미분을 해야 되는 거고 미분을 하게 되면은 미분이 불가능한 점이 없어야 되죠. 네, 근데 여기 이 렐루에서 미분 불가능한 점이 하나가 있어요. 어딜까요? x는 0이고 그렇죠. x는 0일 때는 미분이 불가능해요. 근데 네, 우리는 이거를 쓸 때 문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확률이 너무 작아서 그렇죠. 이게 사실상 이게 연속 함수잖아요. 연속 함수인데 x가 0이 될 x가 딱 0에 꽂힐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0이죠. 거의 0이 아니라 0이에요. 그냥 무한하잖아. 아, 네, 그래서 얘는 미분학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미분학적이라고 하긴 좀 애매하긴 한데 무튼 실사용할 땐 저게 그렇게 저기가 미분이 안 돼서 생기는 문제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아무튼 그렇고 그리고 리키 릴루를 약간 일반화해가지고
얘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서 기울기가 0.01인데 그냥 알파로 일반화해가지고 이렇게 P1루라는 형태로 쓰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해 주신 그 미분 문제 때문에 이렇게 등장하는 게 1루 같은데 얘는 그냥 x랑 알파 EX-1 꼴 해가지고 약간 생긴 건 비슷한데 여기 이제 미분 가능하게 만들어 놨고 그다음 얘는 또 이제 제로 센터드가 그나마 이제 되도록 이렇게 0을 통과해가지고 음수 부분에 만들어 놨는데 이제 얘는 이제 장점은 다 가지고 0 그나마 이제 평균이 0에 가깝다 이런 장점도 있고 그리고 대신 이제 음수 부분에서는 기울기가 다시 0에 가까워졌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안 좋다고 하고 그리고 여기서 그 add some robustness to noise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뭔 소리냐 하고 또 한번 찾아보니까 이제 robustness to noise란 이제 특정 데이터만 잘 설명하는 모델이 아니라 약간 그 인풋 자체가 이상치나 노이즈가 들어와도 잘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델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런 장점이 있다고 하고 대신에 이제 역시 그 시그모이드 펑션처럼 얘도 E의 X승이 계산 과정에 들어있어서 그건 불편하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 잠시 끊을게요. 그 이 로버스트니스가 되게 중요해요. 자, 이게 로버스트니스가 뭐가 문제냐면 저희가 실제로 인풋 데이터를 실생활에서 받아올 때 센서잖아요. 센서를 통해서 받아오는 거잖아요. 이거는 노이즈가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좋은 센서라도 노이즈가 약간은 존재해요. 완벽하게 그 데이터가 들어오는 경우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뭐 옛날에 제어 같은 경우는 공학이 나온 이유도 그거예요. 다 노이즈가 없으면은 공학이 필요 없어. 그냥 수학과나 물리학과만 가면은 그냥 그거대로 되는데. 근데 이게 나와가지고 나오는 문제가 이제 이런 노이즈 때문에 나오는 문제인데요. 실험도 가끔 안 되죠. 그러니까 실험 다 여기는 물질을 해봤을 거니까 얘기를 하는데 오차가 되게 심하잖아요. 그것도 다 노이즈예요. 노이즈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인데 이 노이즈가 들어와도 결과값은 안 바뀐다라는 게 이제 로버스트니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저희는 로버스트한 놈을 좋아하겠죠.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인풋 데이터에 약간의 노이즈가 인풋돼서 들어올 텐데 그러면은 로버스트하지 않은 모델은 잘못된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는 건데 이러면서 로버스트니스까지 추가를 한 거에 대해서 의의를 크게 저는 이 유닛에 대해서는 그거를 더 로버스트니스를 추가한 거에 조금 의의를 두고 싶고요. 이제 이건 여담인데 이제 뭐 이거를 노이즈를 인풋 단에서 없애주는 그런 게 이제 카르만 필터라는 게 있어요. 카르만 필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GPS 오차가 약 50m에서 10m로 알고 있거든요. 일반 GPS 같은 경우에. 카르만 필터를 한번 거치면은 그게 오차가 2에서 3cm로 확 줍니다. 이제 이거는 자율주행에서 나온 그 예시고요. 네, 그런 식으로 옛날에는 이런 로버스트한 놈을 구하는 것보다 오히려 인풋 단에서 로버스트니스를 좀 줄여보자라고 해서 이제 카르만 필터가 막 나왔는데 이게 옛날에는 카르만 필터 가지고 논문을 쓰면은 박사 졸업이 됐어요. 근데 지금 아니죠. 그때는 그런 시절이 있었다 하더라입니다. 네, 진행해 주세요. 네, 계속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가 이제 이렇게 그래프 형태로 표현이 되는 액티베이션 펑션이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특이한 액티베이션 펑션이 하나 있는데 맥스 아웃이라 해가지고 이런 식을 사용을 합니다. 얘는 특이하게 이제 이 파라미터가 1이 있고 2가 있고 바이아스도 마찬가지로 1이 있고 2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경우를 모두 계산해가지고 그중 큰 거를 가져다 쓰겠다 이 소리입니다. 굉장히 특이한 형태인데 이제 항상 기울기가 존재하니까 does not saturate라는 장점이 있고 근데 이제 역시 문제점이라면 이 레이어당 파라미터 수가 2배가 되니까 메모리든 계산이든 이런 게 좀 복잡해진다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래서 지금 현 단계에서 많이 쓰는 경우는
밑에 나와 있네요. 맥스아웃 같은 경우에는 잘 안 써요. 맥스아웃 같은 경우에는 파라미터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맥스아웃 같은 경우는 잘 안 쓰고요. 그 여기에서 don't use 시그모이드라 하는데 저는 이걸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시그모이드와 탄 H의 장점이 뭐냐면요. 인풋 아웃풋을 가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렐루, 리키렐루, 맥스아웃, 엘루 같은 경우에는 하이어 바운드가 없죠. 얘가 기울기가 폭발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탄 H나 시그모이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웃풋을 0에서 1로 가두고 싶거나 마이너스 1에서 1로 가두고 싶다 하면은 여러분들을 오히려 써야 돼요. 마지막에 시그모이드 단을 더해주거나 아니면은 탄젠트 H 단을 더해주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가두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자율주행에서 제가 짠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 마지막에 탄 H를 넣어주고요. 그 스티어링 휠이라는 게 이제 그 운전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로 가둬버리고 또는 시그모이드 같은 경우에는 그 엑셀이나 브레이크는 이제 0, 1로 이제 바이너리로 짜놓고요. 그 시그모이드 같은 경우에는 0에서 1 사이로 이제 그 엑셀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세게 밟을지를 결정해 줘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시그모이드를 전 마지막 단에 넣어놓는 그런 경우도 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프랙티스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은 요 놈은 이제 컴퓨터 비전 수업이니까 렐루를 권장을 하는데 저는 탄젠트 H나 시그모이드를 완전 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네, 연구하면서 생각이 들어요. 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네, 진행해 주세요. 네. 근데 저 질문 하나 생겼는데, 네, 맞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이제 신경망이 이제 모델에 그 레이어가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예를 들면 1층, 2층에는 릴루를 사용하고 3, 4층에는 탄젠트 H 사용하고 5, 6층에는 시그모이드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모델 하나에 여러 개의 액티베이션을 넣을 수는 없나요? 그래도 돼요. 돼요? 네, 그래도 돼요. 상관없어요. 제가 아까 말한 거는 그 마지막 단에만 얘기를 하는 거고 웬만하면 섞어 써도 되는데 웬만하면 통일을 하는 것 같아요. 제 경험상은 많이 통일을 하는데 저도 한번 다시 찾아볼게요. 근데 섞어도 굳이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가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이었고 다음 주제는 데이터 프리프로세싱입니다. 이제 데이터를 이제 트레이닝 그 신경망에 넣어주기 전에 이제 좀 가공을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오리지널 데이터가 있으면 이제 첫 번째로 제로 센터 데이터를 만들어줍니다. 여기 평균을 빼서 이제 약간 평행 이동을 시켜줬죠. 그 다음으로 이제 표준 편차를 나눔으로써 이렇게 데이터 분포 범위를 이렇게 조절을 해주는데 이런 식으로 되는 거는 이제 이미지에 관한 신경망의 경우에는 이렇게 제로 센터 데이터로 하는 경우는 많은데 이제 노멀라이즈 하는 경우는 잘 없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건 이미지에서는 사용 안 하는데 이제 이미지 관점에서 볼 게 아니라 전체적인 데이터 관점에서 보면요. 저 노멀라이즈까지 저 같은 경우는 해줘요. 네, 이게 왜냐 하면은 이게 생각보다 그 노멀라이즈 된 놈이랑 안 된 놈이랑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은데 구분을 약간 좀 잘하는 것 같긴 했어요. 전 개인적으로 그냥 그 개인적인 관점이에요. 근데 이제 제로 센터는 무조건 해야 되는 게 데이터도 제로 센터도 돼야 되고 그 중간에 네트워크 가는 것도 제로 센터도 돼야 돼요. 둘 다 제로 센터드가 돼야 되는 건 확실한데 왜냐하면은 이제 방향을 이제 어느 정도 제로 센터를 안 하면 바이아스 돼버린 방향으로 가버릴 수 있으니까 그건 해줘야 되는데 노멀라이즈는 저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미지의 관점에서는 이제 좀 다르니까 네, 노멀라이즈는 굳이 안 해도 여기에서 안 해도 된다 했으니까 뭐 안 해도 되는 걸로 합시다. 네, 진행해 주세요. 네. 그리고 이런 이제 프리 프로세싱 외에도 뭐 이런 식으로 decorrelated data, whitened data 이런 식으로 만드는 프리 프로세싱도 있다고 하는데 얘도 역시 이미지에서는 잘 사용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미지에서 잘 사용하는 거는 이렇게 제로 센터드로 만드는 것 하나뿐이라고 하네요. 예, 그리고 참고로 그 제로 센터드를 만드는 게 전체를 평균 내서 빼냐 아니면 그 채널별로 평균 내냐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채널별로 평균 내냐는 건 이제 RGB당 이렇게 평균을 낸다 이 의미라고 하네요. 그게 막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제는 이제 웨이트. 잠시만요.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닐 수도 있긴 한데 맞아요. 중요한 게 그렇게 아닐 수 있는데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짤 때는 저는 채널별로 해요. 그 이유가 이제 결국에는 그 채널별로 이제 사진을 뽑아보면은 이제 대충 그런 게 나오는데 그것까지 이제 그 예를 들어 되게 다른 색깔의 이미지이잖아요. 예를 들어 RGB 값이 이제 뭐 이상하게 섞이면 완전 다른 이미지가 나올 수 있는데 그거를 굳이 평균을 그런 식으로 내버리면은 그게 평균을 냈을 때 똑같은 데이터가 돼버리니까 저는 오히려 RGB를 따로 평균을 내도록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RGB를 따로 내는 거를 전 추천을 드릴 것 같아요. 네, 진행해 주세요. 네, 이제는 이제 웨이트 이니셜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제 파라미터를 어떻게 설정하냐 이건데 만약에 이게 이제 모델이라고 보면 모든 이제 파라미터를 0으로 초기화했다. 이러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왜냐면 모든 뉴런이 이제 인풋에 대해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업데이트되고 이제 마지막에 똑같은 아웃풋을 내놓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W를 어떻게 초기에 설정하냐 이게 중요한데 이제 첫 번째 방법으로 약간 아주 작은 숫자로 그냥 랜덤하게 집어넣어보자 이런 아이디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랜덤 함수에다가 0.01을 곱했는데 이제 이거는 작은 네트워크에서는 통하는데 이제 깊어질수록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예시를 그래서 보여줬는데 이 코드를 가지고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은 탄젠트 h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빼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하는데 여기서 보면 이거는 평균은 이제 0에 계속 가까워졌고 이제 표준 편차도 마찬가지로 0으로 떨어지고 이 그래프가 보면 정확히 이해는 안 가지만 원래 이 산처럼 생긴 모양에서 양쪽이 이렇게 잘려나가면서 가운데만 0인 부분만 살아남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이제 액티베이션이 제로가 된다는 건데 이건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그러면 0.01 너무 작게 잡아서 문제인가 싶어서 0.01 대신 1을 곱하고 이제 초기화를 랜덤으로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전히 이렇게 이상한 모양의 그래프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얘는 이번 경우에는 이제 양쪽으로 세츄레이션이 일어나면서 마이너스 1이나 1만 살아남아가지고 이런 이상한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좀 정상적인 그 초기화를 할 수 있냐?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이제 자비의 이니셜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이제 sqrt 함수로 그 인풋 넘버를 여기 넣어가지고 나눠줬는데 이러면 이제 잘 나온다고 하네요. 이렇게 아까와 달리 좀 예쁜 모양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이건 지금 탄젠트 h 함수를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사용한 건데 만약 릴루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또 다시 값이 뭔가 좀 이상해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이제 팬인 부분을 2로 나눠줌으로써 이제 보완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예쁘게 나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거는 이 추가로 읽어볼 만한 논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 여기까지가 부분 제가 조금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제 코드를 짤 때는 예, 이제 구글링에다가 텐서플로우 제비어 이니셜라이저 딱 치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제 처음에 베리에이블을 설정을 할 때, 그러니까 보통 이거를 이런 식으로 공유를 잠시 끄겠습니다. 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랜덤으로 이제 보통 설정을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대신 그냥 코드를 짤 때 그냥 제비어 같은 경우에는 이니셜라이저 딴에다가 이제 tf 컨트리뷰션 레이어 제비어 이니셜라이제이션 이거를 그냥 넣으시면 되는 방향으로 해놨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저는 네, 뭐 제비어를 쓰긴 하는데 이게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는 0.1 단위가 되게 큰 0.01만 돼도 되게 큰 진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까지 다 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컴퓨터 비전 쪽을 안 한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이니셜라이즈를 해도 문제가 안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무튼 뭐 실제로 한번 해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진행을 해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웨이트 이니셜라이제이션이었고 그 다음으로 나온 주제가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입니다. 얘는 일단 먼저 대충 무슨 의미인가 찾아봤는데 이제 어떻게 나온 거냐? 얘가 그레디언트를 이제 업비트를 하는데 우리 목표가 이게 만약에 그 기울기가 엄청 작거나 엄청 커지면 이제 값이 우리가 원하는 건 이제 적절한 값만큼 조절을 하면서 가장 최적의 기울기를 찾는 건데, 최적의 그 파라미터를 찾는 건데, 그 파라미터를 변화시키는 기울기가 너무 작거나 커지면 이제 정상적인 값을 찾지 못하고 이제 오차율을 충분히 줄이지 못하겠죠. 그래서 그 학습하는 과정 자체를 전체적으로 안정화하여 학습 속도를 가속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어떻게 하느냐 보니까 인풋에 평균 빼고 이게 그 분산이고 분산에 루트 씌운 거니까 표준 편차죠. 표준 편차로 나눠주고 그래서 이제 그 X햇을 만들어 놨는데 이게 그 고등학교 확통 시간에 본 약간 정규분포표 그거 만들 때랑 약간 형태가 비슷한 그 정규분포가 맞나 아무튼 그래서 이 과정을 끼워 넣어 가지고 그 계산을 한다고 하는데 그럼 얘를 어디 끼워 넣느냐 여기 이 FC 이게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그다음에 이게 액티베이션 펑션이잖아요. 이게 이렇게 세 개가 묶어서 한 레이어가 됐는데 이게 fully connected or 그 convolutional layers 이게 그 저번 시간에 그막 필터랑 스라이드 해가지고 막 그거를 몇 칸씩 옮겨가면서 막 그걸 만들었잖아요. 앞에 있을 텐데 여기 이게 이제 FGting이라고 보던데 이거를 한 다음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서 이거를 끼워 넣고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 펑션을 집어넣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하나 던지는데 이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게 예를 들면 세츄레이션 프로블럼이라든가 아니면 그 기울기가 너무 커지는 문제 이런 거를 이제 없애려고 집어넣는 건데 만약에 세츄레이션이 만약 필요할 수도 있지 않나?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B에 이 식을 하나 더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X햇을 다시 Y로 만드는 과정인데 이 감마랑 베타라는 이 상수가 결국 이 표준 편차랑 평균이라서 얘 그냥 계산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그냥 바로 넣고 더하고 하면 그냥 원래대로 X를 되돌리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걸 넣어가지고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이거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요약을 하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이제 improve gradient flow through the network, allows higher learning rate, reduces the strong dependence on initialization, acts as a form of regularization, 그리고 reduce the need for dropout 이런 장점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얘는 그냥 반드시 하는 게 좋다라고 말을 하더군요.
네, 그 이거 다음은 잠시 끊을게요. 이게 자 반드시 하는 게 좋다. 그냥 그 반드시 하는 게 좋긴 좋은데 그냥 그러니까 저희가 파이토치로 이제 할 거잖아요. 파이토치 실습에서 파이토치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여기 있다. 그러니까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자체가 그 이론은 되게 어려운데 사실 여기에다가 뭐 그냥 간단한 생각하면은 우리가 너무 아웃슈팅 되는 거를 그냥 적당히 그 피팅 그 꾸겨 넣어가지고 잘 되도록 해야겠다라고 이제 하는 건데 뭐 모델 처음에 짤 때 그냥 거기에다가 그냥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를 그냥 중간중간 끼워 넣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어렵지도 않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저는 이게 그냥 레이어 코드 한 줄인데 코드 이거 하나 하면은 그 엠미스트 같은 경우에 한 거랑 안 한 거랑 제 기억에 한 5%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성능이. 엠미스트 기준에서 5%니까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무조건 해주는 게 좋아요. 네, 무조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인풋 대비 성능이 그러니까 그 들어가는 코드 짜는데 들어가는 시간 대비 성능이 많이 좋아지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진행해 주세요. 예. 네. 그 다음 주제는 이제 러닝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제 간략하게 소개를 하는데 일단 앞에서 그 살펴본 대로 일단 맨 처음에는 이제 데이터를 프리 프로세싱을 합니다. 제로 센터즈를 만들어주고 필요하면 이렇게 노멀라이즈도 시켜주고 두 번째는 이 어떤 신경망을 만들 건지 이제 choose the architecture를 하네요. 그 과정에서 이제 이 loss 펑션이 합리적인지 그걸 따져보는데 일단 regularization을 0을 넣었을 때 그리고 그 값을 이제 0.001 이렇게 바꿨을 때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이렇게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인을 시도를 하는데 이때 그 트레이닝을 할 때는 참고로 그 데이터 전부를 쓰면 안 되고 당연히 일부만 써가지고 트레인을 한다는 당연한 얘기인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트레이닝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때 중요한 게 적당한 이제 러닝 레이트를 찾는 게 중요한데 이게 러닝 레이트가 가장 중요한 하이퍼 파라미터 중 하나고 가장 처음으로 찾아야 하는 값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여기서 잠시 자를게요. 저희가 이 러닝 레이트의 장점, 단점이 뭐였죠? 러닝 레이트가 뭔가요? 러닝 레이트는 우리가 한번 우리가 옛날에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비탈길을 우리가 내려오는 거잖아요. 비탈길에 내려오는데 처음에 한 번에 성큼성큼 걷는 거랑 조금씩 걷는 거랑 장점 단점이 확실했죠. 성큼성큼 걷는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빨리 내려갈 수 있지만 정확하진 않아요. 그죠? 근데 반면에 조금씩 내려가는 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좀 더 정확하게 내려갈 수 있습니다. 시간이란 게 여기서는 에포크가 되겠죠. 얼마나 많이 돌려야 되는지. 그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빠르면서 적당히 정확한 놈을 골라주는 게 핵심입니다. 네. 네. 그래서 러닝 레이트를 적당한 걸 찾는 게 중요한데 이게 어떻게 위에서부터 봅시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러닝 레이트를 0.000001 이렇게 설정을 한 다음에 돌려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스트가 2.30, 2.30, 2.30 해서 2.30 거의 안 변하죠. 그럼 이거는 이제 러닝 레이트가 너무 작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이제 별로 안 좋은 값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0.00001이. 그럼 이번에는 얘를 이제 키워봤습니다. 원래 0.00001이었던 거를 이제 10의 6승으로 바꿨다네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제 오류가 났습니다. 너무 크니까. 그랬더니 그냥 터졌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러닝 레이트가 너무 크니까 문제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 값 사이에서 적당한 값을 이제 러닝 레이트 값을 찾아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범위를 조금씩 그 보면서 적절한 값을 찾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러닝이 진행되냐 이 과정이었고, 그 다음으로 알아볼 게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는 과정입니다. 아까 러닝 레이트 잡는 과정이랑 이거의 일부라고 보시면 되는데, 크로스 밸리데이션 스트래티지라는 걸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게 뭔 소리냐? 그냥 아까 러닝 레이트를 찾는 방법처럼 이제 값을 넓은 범위에서 좁은 범위로 줄여나가는 방법이라고 하는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몇 에포크는 이제 러프하게 그 파라미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그걸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엔 이제 더 긴 시간 동안 이제 좀 더 세밀하게 찾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참고로 여기서 에폭이라는 게 전체 데이터셋을 학습한 횟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A라는 데이터셋을 어떤 신경망에 이제 학습을 시키려고 하면, 예를 들면 A를 10번 집어넣었으면 그게 10 에포크가 되는 거고, 100번 집어넣었으면 이제 100 에포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그 학습 과정에서 약간 팁을 또 주던데, 만약에 코스트가 그 기존 거에 의해서 코스트 그러니까 로스가 이전보다 3배 이상 커지게 되면 얘는 그냥 잘못하고 있는 게 거의 확실하니까 그냥 미리 더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냥 끝내자, 뭐 이런 팁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맨 처음에는 이렇게 러프하게 그 이제 여기서 찾으려고 하는 하이퍼 파라미터는 레귤러라이제이션 값이랑 러닝 레이트 값인데, 이게 이제 learning rate고 얘가 regularizations이고 얘는 이제 validation accuracy인데, 이제 learning rate 여긴 안 나와 있나? 아무튼 얘를 이렇게 값을 바꿔가면서 이제 정확도가 어떻게 되느냐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제 얘는 이제 rough하게 범위를 잡아가지고 했는데, 그 중에서 제일 가장 큰 accuracy가 여기 8%, 이게 제일 크죠. 그래서 요 learning rate랑 요 regularization을 이제 그 근처를 다시 찾은 값 주위로 범위를 좁혀서 또 반복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이 값 범위를 가지고 한 번 더 좀 범위를 좁혀서 또 accuracy가 가장 높게 나오는 이 53.1%이 정도를 찾아가지고 이번에 한 번 더 여기 주위로 계속 반복을 해가지고 범위를 점점 좁히면서 가장 좋은 값을 찾는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값을 이렇게 뭐라 해야지 고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보면 되는데, 그게 랜덤 설치랑 그리드 설치가 있습니다. 그리드는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그 격자 딱 일정한 간격만큼 이렇게 움직이면서 하는 거고, 랜덤은 말 그대로 그런 거 없이 그냥 간격 랜덤하게 이렇게 분포시켜서 하는 건데, 이제 이 초록색 이 초록색 그래프가 뭐냐면 이제 일단 얼마나 좋은지를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초록색 그래프가 좋은 값을 의미하는데, 그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 가장 최적의 값에서 좀 멀죠. 대신 랜덤 방식을 사용을 하면 어떤 거는 이렇게 최적값에 가장 근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드보다는 랜덤 설치가 좀 더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앞의 과정을 요약을 하면,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는 방법은 이제 그 DJ가 음악을 이렇게 조금씩 보유를 하면서 좋은 음악을 찾는 것처럼, 이 하이퍼 파라미터 찾는 과정도 이 범위를 이렇게 조금씩 줄여가면서 최적의 값을 찾는다. 이게 그런 점에서 공통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래프는 로스랑 이제 러닝 레이트랑 그 관계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 일단 가장
이제 최적의 경우는 이 빨간 선을 따라서 이렇게 가장 낮게 로스가 줄어드는 그건데, 만약에 이 러닝 레이트가 만약 크다면 처음에는 이렇게 잘 주는데 그 한계가 있어가지고 요 밑까지는 못 오고 요쯤에서 이제 로스가 업데이트가 멈춰버리고, 만약에 러닝 레이트가 작다 그러면 이렇게 이 하이일 때보다는 더 낮게 갈 수 있지만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반대로 만약 러닝 레이트가 너무 크다 그러면 일단 처음부터 너무 오류가 크게 나버린다. 이런 식으로 이 러닝 레이트랑 로스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은 그런 식으로 기이한 형태의 그 관계도 보여주는데, 얘는 로스가 처음에는 크다가 갑자기 뚝 떨어져서 갑자기 낮아지는 모습입니다. 이건 무슨 경우냐? 얘는 이제 처음에 초기화를 잘못해가지고 로스가 처음에 컸는데 어떤 순간에 딱 이제 깨달음을 얻고 딱 여기서 갑자기 확 줄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좋아진 경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형태의 그래프는 초기화가 나빴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발생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목표는 여기에서 이 간격을 줄이는 게 되는데, 이게 뭐냐? 그러니까 이 빨간 그래프는 이제 트레이닝 상에서 accuracy를 의미하는 거고, 이 초록색은 이제 그 모델을 실제로 테스트해 볼 때 validation accuracy를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트레이닝 할 때와 정확도, 아니 validation 할 때 이 정확도가 차이가 너무 크면 이제 트레이닝 이 데이터셋에만 정확하고 실제 데이터로는 별로 정확하지 않다는 의미니까 얘는 그 모델이 오버피팅이 되었다는 의미겠죠. 이제 반대로 이 빨간 트레이닝 accuracy랑 validation accuracy가 차이가 없다는 거는 이제 그거는 좀 학습이 더 필요하다는 의미일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갭을 줄이면서 validation accuracy를 올리는 그런 과정이 이제 학습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학습 과정에서 우리가 또 살펴봐야 할 게 있는데, 이 웨이트가 어떻게 업데이트 되느냐 그 비율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 스케일, 파라미터 스케일 나누는 이런 과정을 관찰하면서 약 한 0.001 정도가 되면 이제 정상적으로 웨이트가 업데이트가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만약 그것보다 확실히 너무 크거나 작거나 하면 이제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가 그 전체 내용이었고, 이제 요약을 하자면 액티베이션 펑션은 그냥 기본적으로 릴루를 사용하는 게 디폴트다. 그다음 데이터 프리프로세싱의 경우에는 이미지를 사용하는 그 연결망의 경우에는 그 subtract min, 그러니까 그 제로 센터드만 만들어준다. 웨이트 이니셜라이제이션의 경우에는 자위의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사용을 하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무조건 쓰는 게 좋다. 이거는 기니까 그냥 넘어가고, 하이퍼 파라미터 옵티마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 일단 랜덤하게 찾았다가 그 가장 괜찮은 값 주위로 그 다시 범위를 좁혀서 조금씩 범위를 줄여나가자. 그런 식으로 찾는 거라고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행 되게 잘해 주셨고요. 네, 일단은 지금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다시 한번 보자고요. 자, 보자면은 자, 기존에는 우리가 챕터 5까지는 뭘 했어요? 우리가 컴퓨테이셔널 그래프가 어떻게 돌아가시는지 알았고, 그 다음에 뉴럴 네트워크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알았고,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즉 뉴럴 네트워크를 이제 컨볼루션 관점에서 봐가지고 컴퓨테이션을 좀 더 쉽게 했고까지 알았어요. 그죠? 그리고 그거를 어떤 식으로 옵티마이즈 할지를 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미니 배치 SGD를 사용하는데, 자, 보시면은 처음에 액티베이션 펑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각각의 장단점을 잘 써야 되는데 웬만하면 렐루를 쓰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까먹지 마시고요. 네, 웬만하면 렐루를 쓰자.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프리프로세싱 할 때 컴퓨터 비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 프로세싱 방법이 있긴 한데 제로 센터들을 웬만하면은 사용을 하자. 얘는 무조건 하고 노멀라이즈는 할 거면 하고 말 거면 말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웨이트 이니셜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러고 죄송합니다. 그 프리프로세싱을 할 때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채널 민을 선호를 하고 제로 센터는 무조건 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웨이트도 이니셜라이즈를 할 때 제비어나 요 해라 그러나 얘를 해를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 위에서 렐루를 썼으니까 그 여기에서는 그냥 제비어를 사용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해를 사용을 하도록 합시다. 네, 그리고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이론은 어렵지만 뭔가 이용하는 건 간단해.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쓰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뭐 그 체크할 때 그 러닝 프로세스를 체크를 할 때 여러 가지 체크하는 점들 꼭꼭 다 체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이퍼 파라미터는 랜덤하게 서치를 하고 그리고 서로 범위를 좁혀나가는 방향으로. 그리고 이런 형식들은 다 보되 얘가 가장 중요한데 얘 같은 경우에는 밸리데이션 애큐러시와 트레이닝 애큐러시가 매우 크게 다르면은 오버피팅이 돼 있는 놈이니까 조심하고 너무 갭이 없으면은 그것도 이제 좀 더 트레이닝이 더 잘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트레이닝 조금 더 해야 된다. 그러고 여기서 중요한 게 트레이닝 애큐러시랑 밸리데이션 애큐러시가 비슷한 그 셔플을 해서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 셋이 있으면 그걸 한번 셔플하고 나눠서 얘랑 비슷한 분포에서 온 거를 가지고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다른 분포면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비슷한 분포여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균등하게 배분된 그런 느낌으로 해서 꼭 해주셔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온 길이고요. 그 다음 길이 이제 그 이현민 씨가 안 와가지고 이제 제가 렉처 7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렉처 7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번 시간에 했던 얘기 주르륵 하고 있고요. 옵티마이제이션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사용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아닌 다른 방법의 옵티마이제이션 방법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또는 베닐라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그냥 그레디언트 그냥 따라가는 거죠. 근데 얘가 문제가 있어요. 얘가 완전 울퉁불퉁해가지고 요런 식으로 가버리면 어떡할까요? 이거 완전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또 다른 문제가 로컬 미니마나 새들 포인트 안에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은 그레디언트가 여기가 그냥 최소인 줄 알고 안 나가요. 학습이 안 돼요. 그죠? 이까지가 새들 포인트가 뭐냐면은 새들 포인트가 안장점이라고 해가지고 네, 잠시만요. 안장점. 네. 안장점이라고 해서 네, 요런 식으로 생긴 놈이에요. 그레디언트 다 0이죠. 이 점에선 그레디언트가 다 0이에요. 그죠? 이쪽으로 가든 다 그레디언트가 0이라서 그냥 그레디언트가 0이네 여기가 최소점이네 하고 여기 가만히 있을 건데 분명히 여기에 문제가 있단 말이죠. 이게 2차원에서는 안 나타나는데 3차원 이상에서 이런 게 많이 나타나요.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는 로컬 미니마, 즉 여기에 더 빠질 수 있는데 이쪽으로 왜 안 가지? 여기가 최소 같다. 여기 다 그레디언트가 다 0보다 크네 해가지고 안 가는 경우.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멘텀을 추가를 할 거예요. 모멘텀 텀을 추가를 해서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관성이죠. 관성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해서 이 속도도 우리는 고려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쪽으로 가는 이쪽에 속도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조금 더 튀어나가지 않을까? 또는 이 새들 포인트에서 여기가 0이 아닌 그레디언트가 0이라서 아닌 게 아니라 속도 관점에서 봤을 때 이쪽으로 더 갈 수 있을 것 같네 하고 이쪽으로 가가지고 로컬 미니마나 새들 포인트를 넘어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여기 이런 그래프 보시면 되고요. 또 모멘텀이 그냥 일반 모멘텀이 아니라 네스트로프 모멘텀이 있다. 뭐 이런 건 이제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냥
그냥 SGD보다 이게 그냥 모멘텀은 레스트로폴을 쓰는 게 더 좋다라고 그냥 얘기하고 있는데, 얘네는 수학적인 거는 저 다 걸을게요. 어차피 우리는 여기 저부터 이제 수학과가 아니기 때문에 비전공자는 그냥 적당히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다그랜드가 뭐냐면요, 아다그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레디언트 스퀘어드를 해가지고 이 극소 방향의 제곱을 해서 그쪽 방향으로 추가로 이제 어느 정도 페널티를 주는 거죠.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잠시만요. 이거 같은 경우는 요 블로그에서 설명이 되게 잘 돼 있어요. 자, 보시면은 뭐 지금 아다그랜드니까 안 가본 것은 약간 성큼 걷고 많이 가본 거는 아니까 보폭을 줄인다를 이제 수학적으로 표현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다 문제가 없고, 그리고 이제 아다그랜드에서 어느 정도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어느 정도 디케이가 돼야 되니까 디케이를 어느 정도 해주는 방향으로 해서 RMS 풀업이라는 이제 이런 방법이 사용을 했고요. 제가 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할까요? 이거 다 위에 안 써요. RMS 풀업은 가끔 쓰는데 위에 다 안 써요. 뭐 써요? 아담 써요. 그냥 다 합친 거예요. 아담은 RMS 풀업과 모멘텀을 모두 그 장점을 모두 가져온 이런 가장 대표적인 옵티마이저입니다. 아다에다가 M 붙인 거, 모멘텀 M 붙인 거예요. 뭐 그래서 뭐 그래프를 이제 보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보면은 안장점에서 탈출 못하죠, SGD는. 근데 탈출을 가장 아담 델타나 이쪽이 그 RMS 프로 이쪽이 탈출을 잘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이런 놈도 이제 SGD가 탈출을 잘 못하고 아다그랜드나 RMS 프로 같은 게 되게 잘 된다라고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이것만 쓰면 돼요. 그냥 아담 옵티마이저, 그 옵티마이즈 할 때 아담 옵티마이저를 사용한다만 생각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수학적으로 좀 어렵기 때문에 그냥 다 패스하고 그냥 아담 옵티마이저가 짱이다라고 그냥 생각하시고 그거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여기에서 가장 좋은 러닝 레이트, 이제 러닝 레이트를 디케이를 해줘야 되거든요. 러닝 레이트를 계속 똑같은 것만 사용하면은 그 가운데에서 마지막에는 별로 조금 하면서 파인 튜닝 해야 되는 단계인데, 많이 한꺼번에 생각보다 많이 걸어가지고 그걸 막 지나치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익스포넨셜 디케이를 시켜주거나 스텝 디케이, 그러니까 몇 에포크마다 디케이 레이트를 막 이런 식으로 디케이 그래프를 보면 막 이런 식으로 줄이거나, 아니면 익스포넨셜 디케이 같은 경우에 디케이 레이트를 에포크마다 엡실론을 그 엡실론이래, 이 자연로그로 곱해주면서 조금 줄이거나, 아니면 1 over t 디케이를 해서 이런 식으로 해주거나 하면서 디케이를 쭉쭉쭉쭉 디케이를 해주면은 로스가 이런 식으로 줍니다. 네, 그러고 여기는 이제 뉴턴 메소드 그쪽 얘기인데요. 퍼스트 오더 옵티마이제이션과 이제 세컨드 오더 옵티마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퍼스트 오더가 더 성능이 잘 나올 거예요, 세컨드 오더가 더 성능이 잘 나올 거예요? 조금 더 복잡하니까 세컨드 오더가 더 잘 나오겠죠. 근데 문제가 세컨드 오더 옵티마이제이션은 테일러 전개를 이런 식으로 해줘가지고 결국에는 이 역행렬을 사용해야 돼요. 좋은 거는 하이퍼 파라미터도 없고 러닝 레이트도 없어요. 그냥 이것만 주르륵 집어넣으면 끝이에요. 근데 이 헬시안이 문제가 뭐냐면은 요만큼의 엘리멘트를 가지고 있고 역행렬을 행렬 구하는데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역행렬을 구할 때는 우리가 ON의 3승, 저희가 그랬죠. 원래 우리가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을 원래 딥러닝을 안 할 때 GP나 GP 같은 걸 사용했는데, 이 GP 같은 걸 사용할 때 문제가 역행렬을 사용해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러면은 좀 정확도 시간을 좀 널널히 하고 정확도를 조금 덜 하기 위해서 딥러닝을 도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인버팅 테이크스 요만큼이다. 그러니까 이만큼 걸리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냥 얌전히 딥러닝 써라라고 아담을 써라 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배치 업데이트를 풀로 시간이 널널하다 하면 요 놈을 사용을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근데 이거는 이거 쓸 바에는 그냥 가우시안 프로세스 쓰시는 게 100배 낫습니다. 가우시안 프로세스 정말 좋습니다. 네, 그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많은데, 네, 그거 얘기해야 되는구나. 네, 그러니까 보시면은 옵티마이제이션 알고리즘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트레이닝 로스가 막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를 조금 잘 잡아주고 애큐러시도 요 트레인과 밸리데이션 데이터 사이에 어느 정도 이제 갭이 있는데 그놈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를 어떻게 하냐? 모델 앙상블을 사용을 한다. 이제 여러 가지의 그 같은 인디펜던트한 모델을 주르륵 트레이닝을 한 다음에 그놈들의 결과를 이제 평균 내서 이제 비교를 해보자. 근데 이거는 그렇게 성능이 많이 안 좋아진다. 예, 근데 이거 딱 보시면 아시겠죠. 트레인 멀티플 인디펜던트 모델스 이거 프로세스 엄청 잡아먹거든요. 지금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 요만큼만 그 요즘은 이제 앙상블을 사용할 수 없을 정가 돈 싸움이에요. 이거 어떤 수준이냐면요. 이제 뭐 지금은 막 3D 리컨스트럭션 이런 것만 할 때도 되게 그 네트워크 GPU 소스를 되게 많이 잡아먹는데 이거를 2개만 해도 터지거든요. GPU 일반적인 GPU가 터지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한 5개 이런 식으로 돌려야 이제 되는 의의가 있는 건데 그런 거는 그냥 서버에서 하셔야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대학원에 들어가지 않은 이런 학부생 입장에서는 GPU 구할 수도 없기 때문에 모델 앙상블은 이제 관련이 없다. 그냥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 여러 가지 해서 그냥 에버리지를 때려버려라 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싱글 모델을 그럼 어떻게 퍼포먼스를 늘릴 수 있냐? 이게 바로 레귤러라이제이션이란 메소드다. 레귤러라이제이션은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 로스 펑션에다가 그 로스 우리가 디자인한 로스에다가 뒤에다가 L2 레귤러라이제이션, L1 레귤러라이제이션 아니면 일라스틱 넷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웨이트 디케이를 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첫 시간에 얘기했듯이 웨이트 디케이가 뭐냐면요. 너무 고차원이야, 얘가. 너무 고차원이면은 우리가 뭐라 했어요. 이게 잘 피팅이 안 되죠. 약간 이상하게 피팅이 되겠죠. 더 간단한 함수인데 괜히 더 어렵게 생각해가지고 꼬아서 생각해서 문제가 안 풀리는 거.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거를 줄여주는 관점에서 즉 L2나 L1 레귤러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웨이트를 줄여주면서 그런 복잡한 거를 좀 줄여서 이런 애큐러시를 얘가 오버피팅을 막아준다. 애큐러시를 밸리데이션 셋과 트레이닝 셋 사이의 애큐러시 차이를 줄여준다. 이런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드롭아웃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막 생각이 많으면은 헷갈리고 잘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런 식으로 뉴런이 다 연결돼 있으면은 이거 하고 이거 헷갈려.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필요 없는 거를 다 잘라내서 이런 것만 간단하게 사용을 하면은 훨씬 더 이것도 복잡한 게 적어진 거죠. 복잡한 게 적어져서 조금 더 심플한 모델인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드롭아웃을 사용합니다. 자, 여기에서 드롭아웃을 할 때 이따가 코드에서 보여드리겠지만 그것도 이거 한 줄이기 때문에 뭐 이거를 하든 둘 중에 하나만 해도 돼요. 둘 중에 하나만 해도 되는데 저는 레귤러라이제이션을 선호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more has a ear, more has a tail, more is furry, has claws, more has mischievous look 했을 때 이게 너무 복잡한 거야. 이거 리던던트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봤을 때 뭐 그냥 적당히 보면 고양인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거 다 어차피 겹치는 놈인데 그럼 요놈
그 특정한 것만 골라서 고르면은 되겠다.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관점에서 제가 아까 말한 너무 많은 걸 고려하다 보니까 헷갈릴 수 있는 거를 그냥 심플하게 생각해 버리자라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인터프레이션은 이제 그 드롭아웃이란 게 어떤 모델의 앙상블이다. 이 뉴럴 네트워크 자체가 어떤 모델의 앙상블, 그 네트워크 쉐어링하는 앙상블에서 하나를 뽑아오는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예,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위쪽 인터프레이션을 이제 좋아해요. 왜냐하면은 앙상블 나오고 좀 복잡하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정보가 여러 개가 들어오니까 좀 헷갈리니까 좀 더 심플하게 생각을 하자. 중복되는 데이터 정보들은 다 제거를 하는 방향으로 하면 되겠다. 라고 해서 테스트에서는 이제 랜덤을 이제 에버리지 해야겠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랜덤 마스크를 써가지고 이제 인풋했다가 F를 집어 넣어가지고 아웃풋이 나왔는데 그냥 이 놈은 이제 평균을 나타낸다. 앙상블처럼 아웃풋이 여러 개 나온 다음에 그 놈은 평균을 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그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한 개의 뉴런을 생각해서 그때는 그러니까 테스트 타임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아웃풋을 가지고 있는데 요 놈이에요. 트레이닝에서는 4분의 1 확률로 둘 다 연결이 돼 있고 4분의 1 그러니까 드롭아웃 확률 0.5예요. 네. 4분의 1 확률.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확률로 하나는 연결돼 있고 하나는 연결 안 돼 있고 하나는 연결돼 있고 하나는 연결 안 돼 있고 둘 다 연결 안 돼 있고 하면은 그냥 트레이닝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테스트 타임에서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multiply by dropout probability 즉 드롭아웃의 확률만큼 곱해줘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스케일링 문제예요. 이거는 스케일링 문제라서 이제 뭐 0하고 이거 그냥 렐루죠. 렐루 했다가 P를 곱해주고 이제 렐루를 하고 이제 P를 여기다가 곱해줘야 된다라고 이제 드롭아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드롭아웃을 정리를 하자면은 트레이닝 할 때는 드롭아웃을 그냥 사용을 하되 프레딕트 즉 테스트 타임에는 스케일링을 위해서 드롭아웃 확률을 이제 곱해줘야 된다. 또는 그냥 애초에 들어갈 때 드롭아웃 프로바빌리티로 나눠주면은 어차피 그냥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올 거니까 그냥 애초에 처음부터 나눠주는 방향으로 사용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뭐 네. 레귤러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레이닝에서는 어떤 랜덤 리스트를 이제 추가를 해요. 랜덤 리스트를 추가를 한 다음에 그 테스팅 관점에서는 그 랜덤 리스트를 평균으로 나타내줘 버린다. 라고 이제 그러니까 랜덤이란 게 어떤 분포를 나타낼 때 가장 좋게 이제 그거를 대표하는 값은 평균이에요. 이게 이렇게만 얘기하면 조금 감으로만 오실 텐데 이게 나중에 추정 이론을 조금 들어보면은 평균만큼 좋은 어프록시메이터가 없다라고 이제 배울 거예요. 네. 그래서 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나 뭐 이런 걸 막 사용한다 뭐 그런 식으로 하고 넘어가면 되고요. 자, 그리고 데이터 어그먼테이션 얘가 되게 많이 중요해요. 데이터 어그먼테이션이 뭐냐? 이것도 고양이고 이것도 고양이죠. 그냥 뒤집은 거예요. 뒤집고 색깔 좀 바꾼 거예요. 그죠? 고양이의 색깔을 조금 바꾸고 뒤집은 거다. 이래도 고양이니까 결과는 고양이로 되겠죠. 근데 컴퓨터가 보는 이미지는 얘네 중에는 다른 거예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 뻥튀기를 한다를 데이터 어그먼테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랜덤 크롭으로 해서 샘플링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호리전털 플립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색깔을 바꾸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의 데이터를 모을 수 있습니다. 얘는 뭐야? 트레이닝 관점에서 네, 그냥 샘플링을 잘 해서 뽑아 버리겠다. 사이즈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이즈에 따라서 이게 데이터를 뻥튀기 하겠다. 컬러를 바꾸겠다. 뭐 그런 게 많습니다. 뭐 여기 나와 있네요. 늘리거나 줄이거나 막 늘리거나 막 돌리거나 막 뭐
뭐라 해야 되지? 뭐 렌즈를 바꾸거나 뭐 그냥 우리가 봤을 때 고양이 사진을 막 바꿔도 고양이인 것만 보이면은 아 그냥 그럼 얘도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데이터 어그먼테이션이에요. 뭐 네 그러고 뭐 드롭 커넥트라 해서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는 네 드롭아웃 반대겠죠 당연히. 그리고 아 맞아 트레이닝 시점에서 랜덤 노이즈를 이제 추가를 해주면은 이제 노이즈에 조금 더 로버스트하게 트레이닝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 노이즈를 섞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뭐, 네, 그런 거고요. 뭐, 여러 가지가 많네. 프랙셔널 맥스 풀링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맥스 풀링을 이제 뭔지 알았으니까 맥스 풀링의 사이즈가 조금씩 다른 식으로 이제 풀링을 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 점핑 이게 뭐냐면요 레스넷이라고 해서 나온 건데요. 레스넷이 뭐냐면요 이제 얘가 너무 깊어져 버리면은 기존에 있던 데이터가 손실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데이터는 들어가기 전 것과 함께 더해져 가지고 어느 정도 그 전에 원본의 데이터는 유지를 하되 그 네트워크를 이제 네트워크 아웃풋과 기존에 있는 데이터들을 이제 같이 넘어가는 경우 이러면 레스넷 블럭이라 하는데요. 그 레스넷 블럭에서 그냥 데이터를 그냥 넘겨버리거나 이런 네트워크를 뛰어넘어서 이런 네트워크를 이제 원래 이런 네트워크가 있는데 이런 네트워크를 뛰어넘어서 그냥 요놈의 아웃풋인 이 퓨어한 시그널만 넘어가도록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이제 방법도 있고요. 네, 트랜스퍼 러닝 같은 경우에는 네,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개구라예요. 개구라입니다. 기존에 이미지넷에서 한번 CNN을 트레이닝을 시켜요. 그럼 이제 프리트레인드 된 놈이 나오겠죠. 트레이닝 된 거고 약간 조그만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요 놈에 대해서만 이제 리이니셜라이즈를 하고 요 놈은 잠궈요. 못 움직이게 하고 트레이닝을 그냥 요놈 앞에서만 이제 바꾸거나 또는 조금 데이터셋이 크다 그러면 이제 앞에 거는 이런 식으로 트레이닝을 하되 뒤에 거는 다 남겨놔서 그러니까 결국엔 요놈이 중요한 건데 요놈은 그냥 기존에 있는 거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해서 앞에 이런 데이터셋들 관점 차이만 비교를 조금씩 해나가면 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뭐 데이터셋이 매우 비슷하고 데이터가 매우 적으면은 그냥 리니어 클래시파이어가 맨 위에다가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를 그냥 추가를 하면 된다. 그 다음에 데이터가 만약에 새로운 데이터가 많다 그러면은 그냥 레이어 몇 개를 그냥 파인 튜닝 해라. 또는 데이터셋이 매우 다른데 매우 적으면은 그 새로운 데이터 이거는 그냥 아싸리 다시 트레이닝 해라. 근데 데이터가 매우 다른데 데이터가 많다. 그러면은 그냥 파인 튜닝 다른 레이어들을 그냥 파인 튜닝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어떤 관점에서 보시면 되냐면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는 시뮬레이션에서 했던 행동을 실제 환경에서 옮기려고 해요. 로봇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런 트랜스퍼 러닝을 사용하는데 데이터셋 그러니까 환경이 달라진 거니까 데이터셋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그 달라진 데이터가 많으면 최대한 데이터셋을 비슷하게 즉 실제 환경이랑 시뮬레이션 환경 최대한 비슷하게 해서 레이어를 몇 개 조금 파인 튜닝만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트레이닝을 하도록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요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패스트 RCNN이라 해가지고 오브젝트 디텍션에 많이 사용되는 놈인데요. 요놈에서 일단은 클래시피케이션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퍼 러닝으로 이미 사용된 놈을 사용한다고 하네요. CNN에서 이제 프리트레인 이미지 넷을 사용해서 거기에서 나온 놈에다가 그냥 붙여 버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월드 투백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있다가가 아니구나. 좀 한 2, 3주 뒤에 이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뭐 그래서 결론이 뭐냐? 옵티마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아담 써라. 모멘텀 RMS 프롭 이런 거 다 좋은데 RMS 프롭까지는 제가 인정해요. 근데 이제 아담이 짱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레귤러라이제이션은 드롭아웃이나 그 L2 에런 레귤라이제이션 텀을 로스에다가 추가를 하는 게 좋다. 트랜스퍼 러닝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닝 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니까 기존에 있는 트레이닝 돼 있는 걸 가져와서 조금만 파인 튜닝 해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여기까지가 7단원이고요. 이제 질문 있으시면 지금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거 끝나고 파이토치 튜토리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있나요? 대답이 없으면은 저는 질문이 없는 걸로 강조를 하고 이런 파이토치 튜토리얼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은 파이토치 튜토리얼. 네, 이거는 제가 거기 올려놨거든요. 파이토치 튜토리얼에 가서 그냥 혼자서 해보고 싶으면은 이제 여기 git 주소 가서 git 클론 요거 한 다음에 cd 파이토치 튜토리얼 해서 메인 파이 조금씩 돌려주면 될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 저 봅시다. 파이토치의 베이직 같은 경우에는 모듈이 있니? 없지. 네. 자, 일단은 인풋 텐서를 정해줘야겠죠. 인풋 텐서를 정해주고 그러고 X, W 웨이트들과 바이아스를 딱 정의를 해줘요. 그럼 컴퓨테이셔널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죠? X랑 Y 같은 경우에는 X가 1이라고 정해져 있네요. X가 1이고 W가 2고 B가 3이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나온 놈이죠. 그럼 X가 Y 백거드를 딱 누른 다음에 X.그래드를 그래드를 누르면은 그레디언트가 다 여기서 계산이 되는 거라서 X.그래드 그래드 누르면 이제 얼마예요? 2죠? 2가 나오고 W 그래드 누르면은 X가 나와야 되는 게 X가 1이니까 1이 나오고 B 그래드를 누르면 그냥 3, B에 대해서 미분한 거니까 1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어렵지 않죠? 우리 저번 시간에 한 5단원에서 한 거랑 똑같아요. 그죠? 이 안 가면 바로바로 얘기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이 안 가면 바로바로 얘기하세요. 네, 그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요 쉐이프의 랜덤 텐서를 만들고 요 쉐이프의 랜덤 텐서를 만들어요. 그러고 이제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로스 펑션 nn.mse 로스 이거는 그냥 L2 로스예요. L2 로스를 사용할 거고 옵티마이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아담 드시면 돼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는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사용하겠다. 러닝 웨이트를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이 멀티 리니어의 파라미터들을 옵티마이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프레딕션은 그냥 리니어에다가 x를 집어넣은 거랑 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 크리티온의 프레딕션과 y를 해서 로스가 나온 다음에 백코드 로스를 해주면은 그레디언트가 다 나올 것이고 옵티마이저가 돌아가면은 결국에는 이게 점점점 피팅이 될 거예요. 질문 없죠? 질문 없죠? 그럼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넘파이에서 이제 불러올 수 있어요. 넘파이는 그냥 처음에 무슨 코드를 짜든 그냥 임포트 넘파이 하고 시작하시면 되는 놈이에요. 근데 이거를 못 쓰는 그런 데가 있으면 저 이거 없으면 코딩 못 하거든요. 네, 이거 넘파이 그냥 매우 중요한 놈이다. 네, 그래서 넘파이에서 데이터를 보통 많이 받아오는데 이 넘파이는 토치 텐서로 바꿔주려면 이런 식으로 토치 from 넘파이를 사용하셔야 되고요. 다시 토치 텐서를 넘파이로 바꿔주려면 점 넘파이를 해주시면 넘어갑니다. 뭐 대표적인 데이터 셋들 같은 경우에는 파이프라인이 되게 잘 돼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시파10 같은 경우인데 데이터 셋을 톨치 비전 데이터 세트 시파10 해서 이렇게 하면은
요 여기에다가 데이터를 다 저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미지 트레인 데이터셋의 0번째 거는 이제 이미지와 레이블이 이제 한 개씩 있는 놈이 되겠죠. 그리고 이미지 사이즈는 시파10의 사이즈고 레이블은 뭐다 라고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트레인 로더라고 해서 요런 데이터 로더 데이터셋을 주면은 배치 사이즈와 셔플을 하는 여부를 해서 데이터 로더를 하면은 그냥 트레이닝 데이터가 슈르륵 준비가 돼요. 그럼 이제 그 이런 식으로 이터레이션 준비를 시키고 그다음에 이미지 레이블은 다음 거 다음 이미지 레이블이 뭐냐 했을 때 그냥 점 넥스트 해주시면 되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나오는 처음에 나온 데이터 레이블은 64개고 64개짜리고 두 번 넥스트 누르면 그 다음 65번째부터 128번째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for image labels in training loader 트레이닝 코드 하면은 주르륵 하고 트레이닝 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뭐 커스텀 데이터셋 하면은 뭐 initialize 그 패스 파일 이거 가져오고 get 아이템 뭐 랭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세팅을 하면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결국에는 우리가 데이터셋을 만들 때 어떤 식으로 데이터셋을 형식을 맞추면 이 데이터 로더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요거 그냥 형식 그대로 시키면 되고요. 프리테인드 모델을 불러올 때 같은 경우에는 이미 유명한 놈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스넷 해가지고 토치 비전 모델스 레스넷 해서 프리테인드 뉴 해서 맨 위에 있는 놈만 우리가 방금 배웠던 것처럼 파인 튜닝을 하고 싶으면은 그레디언트는 first로 한 다음에 resident.fc를 nn 리니어를 이런 식으로 100 이거는 피처 개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forward 패스로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된다. 그러니까 많이 써요. 이제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많이 쓰는데 맨 위에 있는 것만 바꿔가지고 사용하는 경우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세이브나 로드 같은 경우에 토치 세이브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토치 로드 이런 식으로 해도 돼요. 근데 저는 얘는 전체 모델을 저장하는 거고 그냥 모델 파라미터만 저장하는 것 자체가 이런 식으로 스테이트 딕트를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해가 안 가요? 이거는 그냥 함수 설명이에요. 지금까지. 앞으로 이게 요놈을 이렇게 어떻게 블럭가 게임에서 스킬 설명 읽어주는 거야. 그냥 롤에서 스킬 설명 읽어주는 거예요. 지금. 네, 이게 튜토리얼입니다. 그냥 아니 그거잖아. 그냥 스킬이 좀 많은 챔피언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 아펠 같은 그런 챔피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은 그걸 통해서 실제로 리니어 리그레션을 한번 트레이닝을 시켜 봅시다. 하이퍼 파라미터 정해줘야 되죠. 인풋 사이즈가 얼마고 아웃풋 사이즈가 얼마고 에포크는 얼마나 할 건지 그리고 러닝 레이트를 일단 정해줘요. 그리고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 막 이런 식으로 랜덤하게 우리가 임의로 정해줄 겁니다. 그리고 이런 모델 정의를 해줘야겠죠. 그냥 리니어 모델을 사용할 거예요. 인풋 사이즈와 아웃풋 사이즈를 정해주고 우리가 1이라 했고요. 그 다음에 MSE 로스 그리고 옵티마이저를 뭘 사용할 건지. 그래서 인풋 같은 경우에는 요놈 데이터셋을 가져와 가지고 from 이거 넘파이로 하니까 당연히 from 넘파이를 해줘야겠죠. 해서 인풋 그리고 타겟 y 같은 경우에도 넘파이에서 받아오는 거니까. 그래서 아웃풋은 모델에서 들어온 거에다 아웃풋 해준 다음에 로스를 구한 다음에 옵티마이저를 해주면 되고요. 제로 그래드에다가 로스 백워드 패스해서 옵티마이저 스텝 해주면은 그 에포크마다 이게 된 거고 그때마다 에포크가 5에포크마다 이런 식으로 로스를 뽑아낸다 하고 슈르륵 한 다음에 그래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파이플롯으로 이제 보여준다 라고 이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놈은 이제 요 놈에 대한 그래프예요. 이 디태치하는 이유가 모델에서 그냥 디태치가 보시면은 그냥 스테이트를 그냥 받아오는
받아와 주는 놈이에요. 이제 파이토치에서 그냥 스테이트를 그냥 받아와 주는 그런 놈이에요. 그냥 그냥 여기 안에 있는 놈을 그냥 뽑아 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만약 저장하고 싶으면 세이브를 해주고. 방금까지는 그냥 리니어한 놈이었으니까 딥러닝을 사용하지도 않았어요. 이제 이번에는 엠니스트, 이게 그 헬로 월드거든요. 딥러닝의 헬로 월드예요. 그래서 트레인 트루 버전하고 트레인 펄스 버전하고 두 가지 테스트와 트레인 데이터셋을 받아온 다음에 데이터 로더를 이제 받아와요. 그다음에 이제 리니어 모델을 받아온 다음에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할 거고 우리는 옵티마이저로 SGD를 사용할 거다라고 이제 선언을 해줘요. 그 다음에 트레이닝을 어떻게 할 거냐? 토탈 스텝 같은 경우에는 트레인 로더의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할 거고 각 에포크마다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리쉐이프 하기 때문에 리쉐이프 한다 그랬죠. 저희 리쉐이프 해서 그 다음에 그 이미지들 리쉐이프된 이미지를 모델에다 넣어준 다음에 로스를 계산을 한 다음에 뭐 옵티마이저 그냥 슈르륵 똑같죠. 아까랑 똑같죠. 근데 다른 게 테스트 모델이에요. 아까는 데이터셋이 똑같았죠. 반면에 지금은 테스트 데이터셋, 즉 그 테스트 데이터셋에서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테스트 로더에서 가져옵니다. 여기서는 테스트 로더에서 이미지를 당연히 리세이프하고 모델에다가 그 이미지를 집어넣어서 아웃풋을 가져와요. 그러면은 그 아웃풋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놈을 가져와서 프레딕션을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레이블 사이즈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레이블 사이즈는 이거, 그러니까 프레딕티드가 쭉 나오고 토탈 이제 레이블들을 이제 주르륵 다 더한 다음에 그 애큐러시를 모델을 이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레이블 사이즈가 뭐냐면 이게 총 들어간 개수고요. 요 놈 같은 경우에는 몇 개나 정확하게 그 프레딕트 했는지 전체 몇 개나 정확하게 곱하기 100 하면 퍼센트가 나오니까 해서 이런 식으로 테스트 이미지의 애큐러시를 뽑아내는 겁니다. 피드 포워드 뉴럴 네트워크 똑같아요. 방금 전에는 우리가 뭘 썼죠? 방금 전에는 그냥 일반적인 리니어 모델을 사용했죠. 근데 여기서는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할 거예요.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1번과 렐루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자, 여기서 아까 뭐라 했죠? 여기 사이에 뭐 들어가야 된다 그랬어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들어가야 되겠죠? 우리 아까 배웠죠? 그래서 여기 아웃 자리 여기 사이에다가 배치 노멀라이제이션도 넣어줘야 된다. 여기는 순서가 상관없어요. 그냥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뉴럴넷을 이제 모델로 이런 식으로 히든 사이즈와 함께 정해줬어요. 이 투 디바이스는 그거예요. GPU에 올리겠다는 얘기예요. 그 크리테리언은 그냥 그 옵티마이저 아담 쓴다 그랬죠. 그리고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할 거예요. 왜냐? 데이터셋이 엠니스트니까. 해서 똑같이 진행하시면 돼요. 아까랑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그놈이 옵티마이제이션과 크리테리언만 크리테리언 똑같구나. 네, 옵티마이제이션만 달라졌다라고 생각하시고 주르륵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베이직을 이해를 하셔야 여기 뒤에가 이해가 되거든요. 요거 다음 주까지 한번 해보시고 중간에 이해가 안 간다. 나 못 해먹겠다. 이게 딥러닝이냐? 너 설명 존나 못한다. 그럼 저한테 연락해 오시면은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